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원자량의 의미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화학식량과 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몰과 입자수, 그리고 몰과 질량, 그리고 몰과 기체의 부피에 대한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조금씩 해왔던 건데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 쓰이는 실전 이론들을 좀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몰과 입자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몰과 입자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첫 번째 바로 1몰의 입자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어떤 물질이 1몰에 있어. 그게 입자수라는 건 몇 개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입자수는 몇 개예요?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 원자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라고 결정을 하고 12g 안에 들어있는 그 탄소 원자의 개수를 정할 때 이제 실제 질량으로 나눠서 몇 개인지 구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묶음 단위로 몇 몰이라고 1몰이라고 하기로 했죠. 근데 이렇게 1몰의 입자수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바로 1몰의 입자수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이 아보가드로 수가 어떻게 나온 거냐? 바로 어떤 물질, 어떤 원소의 원자량만큼의 질량이 있었어? 그럼 얘가 몇 개인지 궁금해서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눴죠. 왜냐하면 한 개당의 질량으로 나눠야 질량이 약분되면서 몇 개인지가 나오는 거니까. 한 개당의 질량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원자의 실제 질량이었습니다. 나눠주면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온 거고, 이거를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럼 하나 더 기억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원자량은 어떻게 구한다? 원자량은 바로 아보가드로 수와 실제 질량을 통해서 구한다면 실제 질량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라고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만약에 입자수가 나왔어, 몇 개인지 나왔어, 좀 그때 나는 이게 몇 몰인지 궁금한 거야. 몇 몰인지. 그러면은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1몰당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1몰당 입자수가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아보가드로 수죠. 그래서 이렇게 입자수가 나오면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라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몰과 입자수의 관계입니다. 그죠? 자, 근데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더 중요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성 원자의 몰수와 전체 원자의 몰수를 계산하는 방법. 자,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물 분자를 준비했어요. 자, 물 분자가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얘들아, 물 분자 1.5몰 있어. 그 안에 H 수소 원자 몇 몰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잘 못해. 또는 그 안에 산소 원자 몇 몰 있니? 그 안에 들어있는 전체 뭘 쓴 거야? 전체 원자 수는 몇 몰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 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것부터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 하이라이트로 샥 그려놓고, 자, 만약에 물 분자가 예를 들어 한 개 있다고, 진짜 한 개 있었대. 자,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산소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한 개 있었어. 그 분자 한 개에 수소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두 개예요. 그럼 두 개. 이렇게 얘기 참 잘해요. 그리고 물 분자 한 개 있으면은 산소 원자 몇 개 있어요? 한 개예요. 말 되게 잘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물 분자가 10개 있었대.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어? 이것도 얘기 되게 잘해. 요게 10개 있는 거잖아. 1 곱하기 10인 거잖아. 그럼 수소 원자는 20개요 라고 얘기를 해요. 20개. 근데 그 20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물 분자 한 분자당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가 2개죠. 즉 한 분자당 수소 원자 2개였는데 이 물 분자가 총 10개 있어요 해서 2 곱하기 10 해가지고 20개가 나온 거잖아.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 산소 같은 경우는 물이 10개 있어.
그러면은 산소는 총 10개라고 잘 얘기합니다. 그럼 요 식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금방 이 계산이 된 거야. 한 분자당 산소가 1개 있는데 이 분자가 총 10개 있어요 해서 10개가 나온 거야. 그지? 즉 문제를 풀 때 구성 원자의 몰수라고 하는 건 한 분자당 구성 원자의 수 곱하기 분자의 몰수를 해주면 된다는 요게 머릿속에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그냥 몰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니까 단위가 갑자기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더 가봅시다. 어떻게 가냐면 만약에 물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었대. 물이. 자, 그 안에 그러면 수소 원자 몇 개 있을까? 똑같죠? 한 분자당 수소 원자 2개 있는데 이게 물 분자가 총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잖아. 그럼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산소 원자는 한 분자당 산소 원자 1개 있는데 물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니까 이만큼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몰로 바꾸는 거야. 몰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리 묶음 단위로 1몰이라 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럼 1몰 있었어, 물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몇 몰이에요? 2 곱하기 1몰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2 곱하기 1몰이요. 자, 그리고 산소 원자는 2 곱하기 1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분자당 한 분자당 구성하는 원자 수가 1개인데 1몰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할 수 있겠다. 만약에 물 분자가 1.5몰 있다? 그러면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 원자는 총 한 분자당 2개인데 분자가 1.5몰 있어. 그래서 총 몇 몰이다? 3몰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산소 원자 같은 경우도 물 분자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산소 원자는 1개인데 물 분자 전체가 1.5몰 있으니까 총 1.5몰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구성 원자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분자당 구성 원자 수, 그 구성 원자 수와 그리고 분자의 몰수를 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전체 원자 수는요. 전체 원자 수는 어떻게 구해요? 바로 한 분자당 전체 원자 수 곱하기 분자의 몰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요 마지막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 원자 수를 구하래. 전체 원자 수. 자, 그럼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원자 수는 수소 2개, 산소 1개에다 총 3개죠. 한 분자당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자가 몇 몰일 때? 1.5몰일 때. 그럼 1.5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는 4.5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원자 수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반드시 이 식은 사실은 외우는 식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자유롭게 하기 못한다면 일단은 느낌상 알되 외워놓고 문제에 적용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과 이짝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몰과 질량. 몰과 질량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몰과 질량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바로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했죠. 그래서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건 바로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 무엇을 붙인 값? g을 붙인 값이 바로 1몰의 질량이다. 만약에 그래서 질량이 주어졌어. 여러분들한테 질량 부조로 W로 주어지죠. 질량이 주어졌어. 몰수가 궁금하대요. N이라는 기호로 씁니다. 그러면은 자, 질량의 단위는 g이고 몰수의 단위는 몰이야. 그러면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몰수를 구하려면 1몰당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약분되면서 몰수가 나오는 거니까. 즉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바로 화학식량이잖아. M이라고 기호로 쓰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만약에 질량이 궁금해. 난 질량이 궁금해. 그러면은 뭐 어떻게 곱해야 돼?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내가 만약에 화학식량이 궁금하다면 몰수분의 질량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식을 바꿔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써먹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렇게
분자의 몰수가 구하는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데 뭐 이 정도만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뭐 나눠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우리 자, NH3 자, 암모니아가 나왔어요. 암모니아의 화학식량 17인데 얘가 암모니아가 17g 있대. 근데 분자의 몰수를 구하래. 아, 질량이 나왔어. 몰수가 궁금하대. 그럼 17g을 뭘로 나눠야 돼? 1몰의 질량으로 나눠야 돼. 근데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화학식량이잖아. 17로 나눠주면 1몰입니다. 1몰. 그죠? 몰을 영어로 써도 여러분 괜찮겠죠? 멋있잖아. 그지? 자, 그럼 1몰이야. 일단은 NH3 17g은 NH3가 1몰만큼 있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다시 구성 원자의 몰수는요. 일단 한 분자당 해당 원자의 수 곱하기 그 분자의 몰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즉 지금 한 분자, 요 NH3 한 분자당 질소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한 개. 그러니까 한 분자당 한 개 있으니까 1 곱하기 분자 몰수가 1몰 있네. 따라서 총 1몰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수소 원자의 몰수는요? 한 분자당 몇 개 있어? 수소 원자가 3개 있죠? 따라서 3 곱하기 1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1몰이다. 1몰이 아니야. 총 3몰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원자의 몰수는요. 자, 얘는 전체가 몇이야? NH3 총 4원자 분자잖아. 총 4개네요. 그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몰 해서 4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C6H12O6 이거 우리 포도당이라고 외우기로 했죠. 포도당. 자, 이 포도당 이거에 대한 내용이야. 자, 이 화학식량이 180이래요. 질량이 60g 나와 있는데 이 친구 60g에 몇 몰이 있는지 분자의 몰수를 구해봅시다. 질량이 나왔어. 몰수가 궁금해. 질량 60g을 몇 몰인지 구하려면 1몰당 질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근데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뭐야? 화학식량 180이죠. 선생님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몰의 질량이 화학식량이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눠주면 이거 3분의 1몰 나오는 거죠. 포도당 60g은 총 3분의 1몰만큼이 들어있는 거구나. 거기에 들어있는 탄소의 몰수를 구하래. 그럼 구성 원자 수 일단 포도당 한 분자당 탄소가 6개 있죠. 그러면은 한 분자당 6개 있는데 그게 총 포도당이 3분의 1몰 있잖아. 따라서 몇 몰 있다? 2몰 있다라고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 수소 같은 경우에 한 분자당 수소가 12개 있죠. 그럼 12개 한 분자에 12개 있는데 그 분자 자체가 총 3분의 1몰 있대. 3분의 1몰이라고 하니까 3, 42, 4몰 있구나. 역시 마찬가지 산소 같은 경우는 6개 있어요. 그러면은 6 곱하기 3분의 1몰 해서 2몰 이렇게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전체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게 몇 원자 분자인지 알면 되는 거야. 6 더하기 12 더하기 6,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인 거죠. 그래서 한 분자당 전체 원자 수가 24개인데 이 분자가 3분의 1몰 있으니까 이거 몇 개야? 몇 몰이야? 3, 8에 24, 8몰이다. 이런 식으로 전체 원자의 몰수까지 구해 보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몰과 기체의 부피예요. 이거는 잠시 옆으로 좀 필기 내용을 가져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몰과 기체의 부피입니다. 자, 기체의 부피라고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액체나 고체의 부피 말고 기체의 부피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몰과 기체의 부피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칙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 별표 한 몇 개 더 할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분자 수는 항상 같다.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0도씨 1기압, 기압을 우리 ATM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0도씨 1기압에 선생님이 H2 기체를 3개를 넣었대.
그랬을 때 부피가 뭐 1리터라고 칩시다.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놓은 거예요. 0도씨 1기압일 때 이 1리터 부피 상자 안에 선생님이 넣을 수 있는 수소기체의 개수는 최대 3개가 있대요. 근데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 선생님이 이 수소를 전부 다 빼고 여기다가 CO2 기체를 다 넣을 거야.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CO2 기체는 총 최대 3개밖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야. 온도와 압력만 같다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게 수소 기체든 그게 이산화탄소 기체든 온도와 압력만 같다면 1리터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기체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얘를 1리터짜리를 3리터짜리로 늘렸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3리터짜리 늘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자, 부피가 3배 증가했으니까 그 안에 입자수 총 3배 증가할 거란 얘기. 그래서 여기 3리터가 되면은 입자수도 3개에서 9개, 총 3배 증가할 거란 얘기. 여기에는 아마 이산화탄소 기체가 9개 들어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정리합시다. 아보가드로 법칙 딱 나왔어. 자, 템퍼러처와 프레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다. 또는 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조건 0도씨 1기압 뭐 이런 식으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나오면은 아보가드로 법칙 쓰라는 얘기구나라고 바로 알아야 되고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수에 비례한다. 그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어디서 볼 거냐면 여기 밑에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런 말이 나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문제에서 희한하게 밀도를 물어봅니다. 갑자기 밀도를 물어볼까? 의미가 있겠죠, 그죠? 밀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다. 뭐를? 질량이 나왔어? 몰수가 궁금해. 그러면은 우리는 1몰의 질량, 화학식량으로 나눴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끌어진 식, 바로 질량이 궁금하다면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써봅시다. 자, 부피분의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부피는 분자수, 몰수에 비례하잖아. 즉, 얘가 만약에 부피가 2배 증가해. 그럼 그만큼 몰수도 2배 증가할 것이고, 부피가 3배 증가하면 몰수도 총 3배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몰수도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부피분의 분자수, 몰수라는 이 값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값이란 말이야. 따라서 결론. 밀도라고 하는 거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었고, 어차피 부피분의 분자수, 몰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밀도는 온도와 압력과 같다면, 온도와 압력만 일정한 조건이라면 뭐에 비례하겠구나? 분자량, 화학식량에 비례하겠구나 라는 식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언제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분의 분자수, 즉 단위 부피당 분자수죠. 단위 부피당 몰수는 일정하겠구나 라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 위로 올라가서 정리해볼까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밀도는 화학식량에 비례하고요. 세 번째, 단위 부피당 입자수 또는 뭐 몰수라고 해도 되는 거죠. 단위 부피당 몰수, 즉 부피분의 몰수. 요게 바로 어떻다? 온도와 압력만 일정하다면 기체에서는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말이 나오면 아보가드로 법칙 생각하시면서 요 세 가지 식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은 공부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다시 와서 몰과 기체의 부피로 들어와서 아무튼 일정한 부피 속에는 일정한 분자수가 들어있다. 뭐만 같다면 온도와 압력만 같다면 이때 0도씨 1기압에서 많이 써요. 우리 이 0도씨 1기압을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저이라고 해서 표준 온도 압력 상태 STP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일반화학 시간에 배우고, 사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말을 쓰진 않는데 멋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멋있으니까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STP 상태에서 실제로 1몰의 어떤 기체 1몰의 부피를 한번
실제로 측정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그 부피가 몇이 나왔냐면 22.4리터가 나왔대요. 이 값은 우리 6.02 곱하기 10의 20 상승계가 1몰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만약에 메테인 기체가 있었는데 이게 22.4리터 있대요. 그럼 이거는 몇 몰이 있는 거야? 1몰이 있는 거야. 이거 사실 어떻게 구한 거냐면 22.4리터가 있어. 근데 1몰의 부피가, 자, 우리는 몰수를 알아. 자, 몰수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지 리터 약분되면서 몰수가 나오니까. 근데 1몰의 부피가 의미하는 게 바로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잖아. 그쵸? 그래서 요게 1이 된다라는 거. 그럼 5.6리터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5.6리터를 얘가 몰수가 궁금한 거니까 1몰의 부피인 22.4리터로 나눠주면 4분의 1몰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냥 보면 사실 그냥 비례로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4분의 1만큼, 얘 2분의 1만큼 비니까 사실 22.4리터일 때 1몰이면 11.2리터일 때는 2분의 1몰이라고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33.6리터면 1.5몰, 즉 2분의 3몰. 44.8리터 2배네? 2몰만큼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부피만 알면 바로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1번. 즉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입자수란다. 부피는 몇이었다? 22.4리터였다. 이게 1몰의 부피였다. 그래서 만약에 부피가 주어진다면 그냥 V라고 쓸게요. 부피가 주어진다면 볼륨 얘가 주어진다면 내가 몰수가 궁금해. 몰 한다면 나는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돼. 근데 그게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였다고. 그죠? 이렇게 해서 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뭐였어요? 세 번째,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아보가드로 법칙은 1번. 첫 번째,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한다. 두 번째,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에 비례한다. 세 번째, 부피분의 분자수 쪽 단위 부피당 입자수는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옆에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문제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될 게 어떤 거냐면 입자수로 너네한테 주어지거나 질량으로 주어지거나 부피로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 값을 몰수로 환산하는 과정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면 너네한테 질량을 주고 그 물질의 질량을 주고 입자수가 몇 개 있니 물어보거나 아니면 부피가 몇 리터니 물어보거나 부피를 주고 질량이나 입자수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질량이 주었을 때 입자수를 물어보면은 일단 몰수로 변형하신 다음에 다시 입자수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또는 입자수를 몰수로 변형하고 다시 부피로 변형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피나 질량이나 입자수의 내용이 나오면은 무조건 몰수로 변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만약에 입자수가 나왔어. 근데 몰수가 궁금하대. 단위가 몰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뭘로 나눠야 돼? 그쵸? 1몰당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지. 1몰당 개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죠.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 주시면은 바로 몰수가 나온다라는 거. 그럼 반대로 몰수가 나왔을 때 입자수가 궁금하면 그냥 얘도 역시 마찬가지. 1몰의 개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입자수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럼 다시 질량이 나왔어. 몰수가 궁금해. 그럼 몰수가 궁금하니까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 1몰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뭐야? 화학식량이잖아. 화학식량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몰수가 나왔을 때 질량이 궁금해. 그러면은 이건 1몰의 질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화학식량 곱해주면 되는 거다. 그죠? 마찬가지 부피가 나왔을 때 몰수가 궁금하면 뭐야?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1몰의 부피가 의미하는 게 0도씨 일기압에서는 22.4리터죠. 자, 근데 몰수가 나왔을 때 부피가 궁금하면은 1몰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다. 그 부피가 22.4리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 표를 이용해서 문제 풀이를 반드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넘어가서 그러면은 요 내용은 다 이제 채웠다고 치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CO2의 분자량이 44래요. 이때 1, 2, 3, 4, 5번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이게 나왔는데 굳이 이게 분자량 나왔으니까 쓸 필요 없죠. 자, 1번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이 뭐야? 그냥 사실 화학식량이죠. 그래서 44g 이렇게 쓰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식을 이용하고 싶어. 그럼 봐봐. 나는 질량이 궁금한 거야. 봐봐. 질량이 궁금해. 그러면은 우리가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몰수가 궁금하면 화학식량으로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궁금한 건 질량인 거지. 그럼 W는 어떻게 구해? W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몰수가 몇이래? 1몰이래. 화학식량은 44. 즉 1 곱하기 44 하니까 44g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2번 88g의 분자 수를 구하래. 자, 얘기했죠. 일단은 질량을 주어주고 몇 개인지 물어본다니까. 그럼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요게 있어야 돼. 몰이라고 하는 거 찍찍 긋고 입자수로 주어질 수도 있고 몇 개인지 또는 질량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질량 그램 또는 부피로 주어질 수도 있다. 리터. 그럼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냐면 질량을 주어졌는데 입자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몰수로 바꾼 다음에 입자수로 변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해봅시다. 일단은 이 녀석의 몰수를 구해야 돼. 그럼 화학식량으로 나눠야겠지. 44. 왜냐면 얘가 1몰의 질량이니까. 그럼 그램 약분되면서 몇 몰이 나오겠죠? 일단은 2몰이야. 2몰이야. 2몰. 그럼 2몰이 몇 개인지 궁금한 거지? 그럼 몇 개인지 궁금한 거니까 1몰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몰 약분되면서 개수 튀어나올 거니까. 아보가드로 수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2Na 개 또는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지.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뭐 이거 계산하면 사실 12.04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알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 이 STP 상태에서 0도씨 기압에서 1기압에서 CO2 66g의 부피를 물어봤어.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물어본 거니까 몰수로 변형한 다음에 부피로 변형하면 되겠죠? 일단은 몰수로 변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자, 그럼 66g이래. 그럼 얘를 뭘로 나누면 돼? 44로 나누면 돼. 그래야 몰수가 튀어나옵니다. 몇 몰입니까? 2분의 3몰이죠. 2분의 3몰이 부피. 그러면은 얘는 1몰의 부피를 곱해주면 돼. 왜냐면 그래야 몰몰 약분되면서 리터가 나올 거니까 1몰의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따라서 곱해주면 33.6리터가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4번 CO2 22g의 몰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할까? 일단은 너무 쉽죠. 그냥 44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게 1몰의 질량이니까. 그래서 2분의 1몰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요. STP 상태 또 나왔다. 0도씨 1기압이니까 0도씨 1기압에서 이 녀석의 부피 물어봤어. 일단 몰수로 바꿔라. 그러면 몇 몰입니까? 2분의 1몰 0.5몰 2분의 1몰이고 이게 부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22.4리터 하면 되지. 얘가 1몰의 부피니까 몰몰 약분되면서 리터로 나오겠죠. 그래서 11.2리터라고 구할 수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그림은 25도씨 1기압에서 25도씨 1기압 요거 뭐 쓰란 얘기?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 쓰란 얘기.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하고요. 밀도라고 하는 건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당연히 부피분의 입자수, 단위 부피당의 입자수는 몰수는 일정합니다. 요거 기억하라고 했죠. 자, 실린더에 가나에 들어있는 기체 상태의 메테인과 산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분자량이 주어졌네요. 지금 가를 보니까 가는 CH4가 있고요. 여기 분자량 16이라고 주어졌고요. 나의 경우에는 지금 누구야? O2가 있는데 O2의 분자량 32라고 주어진 상태야. 그러면 봐봐. 지금 부피가 주어졌잖아.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즉 내가 지금 여기다가 부피비 쓸 거거든요. 이 부피비 자체가 뭐야? 몰수비랑 똑같단 얘기야. 1대 1이에요. 그럼 1몰, 2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몰수비가 어차피 분자수비.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 봐봐. 입자수는 선생님 개잖아요. 입자수비랑 선생님 몰수는 단위가 몰이잖아요. 몰수비랑 선생님 얘들아 어때? 어차피 똑같아. 다 입자의 개수의 의미란 말이야. 어차피 이 녀석을 묶음 단위로 몰수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 분자수 B는 그냥 몰수 B랑 똑같은 거예요. 즉 가와 나는 분자수 B는 어차피 부피 B, 몰수 B랑 똑같으니까 가 대 나가 바로 1대 2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질량 B를 물어봤네요. 자, 질량 B를 구하기 위해선 일단은 봐봐. 질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 질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식 기억나죠? 질량이 주어졌어. 몰수와 궁금해. 화학식량으로 나눠라. 즉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입니다. 기억나죠? 따라서 우리는 화학식량을 알고 있어. 화학식량 B가 몇이야? 16이랑 30이라고 알려줬잖아. 16이랑 30이라고. 따라서 질량이라고 하는 거 바로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니까 요거 둘이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 곱해서 16 대 64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4구나. 그래서 니은도 맞는구나 알 수 있겠다. 자, 밀도비. 자, 밀도의 정의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지? 근데 이걸 부피분의 질량으로 문제를 풀면은 바보 같은 거예요. 왜? 문제에 주어졌잖아.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밀도는 분자수에 비례하잖아. 선생님이 굳이 한번 바보처럼 풀어볼게요. 밀도라고 하는 거 부피분의 얘는 부피 B분의 질량 B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부피 B가 1대 2고 질량 B가 1대 4야. 그래서 총 1대 2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풀지 않아도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어차피 밀도라는 건 화학식량 B란 말이야. 그지?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화학식량 B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요. 그냥 그거 자체가 밀도 B란 말이야. 따라서 2대 1이 아니라 1대 2란 얘기. 자, 똑같이 나오죠? 1대 2. 1대 2. 어떻게 구하든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그냥 요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지우고 다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빠르면은 잠깐 정지했다가 필기하시고 다시 문제 풀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다시 문제 보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라는 말이 나왔어. 세 개의 기체 부피 용기 속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1번 부피는 분자수에 비례하고 2번 밀도는 화학식량에 비례하고 3번 단위 부피당 입자수는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지금 부피가 서로 다 같대. 그럼 들어있는 입자수, 비, 분자수도 몰수도 다 같겠죠? 자, 가나다 한번 써볼게. 가, 나, 다. 질량이 나왔네. 나 질량비부터 쓸래. 질량비가 64대 4대 88입니다. 약분하기 싫어서 그냥 놨어요. 자, 그럼 질량비 나왔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부피 B가 어차피 이 분자수 B니까 이게 1대 1대 1입니다. 그죠? 자, 근데 봐봐라. 우리 이거 두 개 알면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몰수와 궁금하면 화학식량 나눴잖아요. 그럼 화학식량 어떻게 구했지? 이거 자리 바꾸면 N분의 W, 즉 몰수분의 질량이었단 말이야. 그럼 몰수분의 질량 요거 해주시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화학식량이 나오는 거야. 화학식량 B. 이 화학식량 B가 바로 밀도비가 되겠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죠?
따라서 이거 해주시면은 64대 4대 88 자체가 그냥 화학식량 B가 된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걸 자 X2의 분자량이 지금 가가 X2인 거고 나가 Y2인 거고 다가 ZX2인 거야. X2의 분자량이 지금 64로 구워졌잖아. 그지? 이게 정확한 분자량은 아니지만 분자량 B가 이건데 Y는 4야. 그럼 몇 배입니까? 총 16배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3이 16배니까 자 니은 X와 Y의 원자량 갑자기 원자량 어떻게 구하지? 어렵지 않죠. 자 X의 원자량을 그냥 모르니까 소문자 X라고 놓고 Y의 원자량 소문자 Y, Z의 원자량 소문자 Z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래 놓고 문제를 보는 거야. X의 화학 분자량이 X2의 분자량이 64니까 2X 즉 원자량 2배 하시면 이게 64가 나온다는 얘기지. 따라서 X는 32라는 값이 나오고요. 역시 마찬가지 2Y Y2가 4니까 원자량 2배 한 개 4가 나와야 되니까 Y 값은 2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 Z를 구하려면 ZX2인데 X2 값이 64잖아. 그치? 그러니까 Z 더하기 64가 88이죠. 따라서 Z의 화학식량은 이렇게 넘기면 몇이 나옵니까? 24? 맞나? 선생님 역시 24 아니 44 미안 아닌가? 23인가? 그쵸? 24가 나옵니다. 역시 암산을 못해요. 자 Y랑 X랑 Z의 원자량 B를 물어보고 있어. X는 32고요. Z는 23입니다. 그럼 몇 대 몇입니까? 뭘로 나누면 47, 48에 32? 8 84, 32, 83, 24 4대 3이다. 맞는 설명. 디귿 가와 다에 들어있는 X 원자의 몰수 구성 원자의 몰수 나왔다. 아이고 형광펜인 줄 구성 원자의 몰수가 나왔다. 자 그러면은 구성 원자 몰수 한번 해봅시다. 자, 다 지우고 자 보니까는 구성 원자의 몰수 구하려면 일단 구성 한 분자당 그냥 쓸게요. 구성 원자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한 분자당 그 해당 원자의 수 곱하기 분자의 몰수 해서 구했죠. 요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가를 보면 가와 다를 물어보고 있으니 이걸 볼게요. 자 가에서 X는 한 분자당 몇 개 있어? 지금 X 원자는 한 분자당 2개 있어. 근데 분자의 몰수가 B가 1이니까 1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지. 1몰 있다고 생각하면 돼. 1몰.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 분자당 X가 2개 있죠? 똑같은 몰수만큼 들어있어. 1몰.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1. 서로 같네요. 맞는 설명되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들 다 맞네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아이고 힘들다. 자 그림은 3개의 실린더에 각각의 기체가 들어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기체의 온도와 압력은 같다. 아이고 이제 귀에 딱지 않겠다. 그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고 밀도는 화학식량에 비례하고 단위 부피당 입자수는 일정합니다. 이거 갖고 문제 푸시는 겁니다. 요거 3개 가지고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옳은 거 고르라고 합니다. 자 힘들어. 가나다 달을 놓고 봅시다. 일단 부피가 나왔으니까 우리 부피 B 이거 자체가 혹시 어차피 몰수 B 이거죠. V, 2V 나왔으니 1대 2대 2라고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원자량이 나왔네요. 근데 얘만 빼고 다 나왔어. 얘랑 얘를 보자. 원자량이 탄소는 12니까 얘 24 더하기 2 하면은 26. 이 화학식량이에요. 분자량. 자, 얘는 4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우리 그러면은 일단은 분자량 B는 가 빼고 나와 다는 알 수 있어요. 26대 44. 이게 사실은 그들의 밀도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뭘 구할 수 있냐면 D급 봐봐. 나와 다의 밀도비가 13대 22니라고 물어봤어. 밀도비 자체는 그냥 뭘로 보면 된다. 화학식량 B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13대 22가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디귿 아주 손쉽게 해결. 자, 그럼 기역 니은만 남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구성 원자의 몰수에 대한 뜻이에요. 지금 C 원자수 나와 다를 물어보고 있어. 나와 다에서 C 원자수 한번 해봅시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나와 다의 몰수비는 알아. 그냥 2몰이라고 칠게. 2몰. 얘도 그냥 1몰이라고 칠게. 1몰. 자, 그러면은 C 원자수 B를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탄소 원자 나는 C2H2고요. 다는 CO2입니다. 한 분자당 탄소 원자는 2개 있는데 얘가 2몰 있대. 그럼 총 4몰 있는 거지. 자, 다는 뭐야? 탄소 원자 한 분자당 탄소 원자 1개 있는데 얘도 총 2몰 있대. 분자가. 얘는 2몰 있는 거지.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1만큼 있는 거야. 나가 다의 2배죠. 맞는 설명. 그죠? 자, 전체 원자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전체 똑같이 하시면 돼요. 누구랑 나와 가와 나를 물어보고 있어. 나와 가.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봅시다. 전체 원자수. 가는 NH3입니다. 그럼 전체 원자 3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원자수 이 몇 원자 분자입니까? 얘 4원자 분자죠.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4원자 분자, 탄소 2개, 수소 2개, 4원자 분자. 그러면은 전체 원자수는 4 곱하기 얘 1몰이에요. 1몰. 얘는 4 곱하기 2몰이죠. 전체 분자수가 분자의 몰수는. 따라서 얘는 4몰이고 8몰이니까 1대 2다. 즉 나가 가의 2배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 풀이까지 마쳤어요. 좀 어려웠죠, 그죠?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쉽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 문제 말고도 선생님이 뒤에 문제를 많이 수록해 놓긴 했는데 그 문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문제집 구매하셨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기본 문제 풀이하시면서 조금씩 더 실력을 쌓았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